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국민의힘이 시장군수 후보 공천으로 시끄럽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이 재심 요구와 탈당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설을 불허한 청주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진천의 페트병 제조업체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됐습니다. 청주 거점 저비용 항공 에어로케이가 취항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69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61명, 충주 129명, 제천 135명, 단양 50명, 음성 209명, 괴산 70명, 진천 223명, 증평 133명, 보은 112명, 옥천 149명, 영동 125명이 확진됐습니다. 추모 누적 환자는 47만 6,757명, 누적 사망은 8명 늘어 597명입니다.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와 단수 후보를 발표한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된 컷오프 탈락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단양에선 곧바로 재심 신청이 이뤄졌고 보은과 증평에선 탈당과 무소속 출마자도 나왔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로 현 류한우 단양군수가 확정된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광표, 김문근 예비후보는 경선 우선 원칙에 위배되며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됐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시기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소한 10번 물러서도 없이슴하다고 충분히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맺은 것은 아예 공정한 기회를 배제하고 이들은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하며 사흘 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 국민의 준엄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보은군에서는 경선 문턱을 넘지 못한 이태영 예비후보가 아예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초단체장 면접 검증이 너무 부실하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아서 제가 그동안 대선 때 기여했던 당에 대한 배신과 절망을 느끼고서 증평군수 윤혜명 예비후보도 탈당을 선언하고 조만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파전으로 압축된 청주시장 선거에 나섰던 김태수 예비후보는 결과에 승복했고 조기령 충주시장이 단수 공천된 충주에서도 권혁중, 박창호 예비후보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도 주말부터 기초단체장 면접을 시작해 다음 주 초 단수 공천 지역부터 발표할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극심한 주민 반발을 부르며 청주 오창에 들어서렸던 민간 소각장이 법원 판결로 다시 한번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환경권 등을 이유로 소각장 신증서를 막아선 청주시의 재량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오창의 민간 쓰레기 소각장 예정 부지. 하루 165톤 규모로 환경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게 2년 전인데 이후 한 발도 나간 게 없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계기로 소각장 날림 문제가 지역 화두로 불거지자 청주시가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을 세우고 소각장 짓게 도시계획 바꿔달라는 사업자의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업체는 재량 일탈이자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오히려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소각장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주민 환경권을 우선해 추가 신증서를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을 지자체 재량의 범위로 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한
그 신설이나 증설은 없다라고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 도시관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청주시는 소각장이 몰린 부기면에서도 환경부 적합 판정을 받은 민간 소각장을 건축 불허로 막아서 지난해 11월 대법원까지 꼬박 2년 재판 끝에 완전히 백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흥덕구 강내면에 하루 200톤 규모로 신설하려는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도 5년 전 내줬던 건축 허가를 지난달에 전격 취소해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 5일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진천의 페트병 제조 공장을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기계 끼임 사고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아예 해체돼 있는 등 사고 예방 조치가 안 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업체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페트병 제조 공장 앞 고용노동부 차량들이 줄지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진천 공장을 비롯해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그 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 유지관리 이런 의무들을 위주로 볼 거고요.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점검에 대한 의무는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원인으로 원청이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페트병 사출 성형기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계 작동이 멈추도록 돼 있는 인터록이 아예 해체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공장 5곳에서도 사출 성형기 41대 중 28대의 안전장치가 꺼져 있거나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조사 당국은 원청업체가 작업 효율을 늘리기 위해 안전장치 해체를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호 장치가 이제 해체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체가 뭐 언제부터 돼 있던 건지, 누가 해체한 것인지 점검이라든가 정비를 얼마나 잘 해봤는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원청업체 본사의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업체 관계자에 대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삼선에 도전하는 김병호 교육감이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섭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예비 후보 등록 시기도 이번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조기 등판이 가시화되면서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펼쳐왔던 3명의 교육감 예비 후보들과의 선거전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충북도 의원 정원이 2명 늘어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광역의원은 2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첫 비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취항이라 우려도 많았지만 비교적 큰 문제 없이 2,000에 가까운 비행에 성공해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충북 두 번째 거점 항공사 탄생 1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에어로케이가 첫 비상할 때만 해도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청주 제주 노선 취항 보름 동안 탑승률은 불과 13.6%, 180석 가운데 155석 이상을 비운 채 운항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광 수요 회복과 함께 차츰 승객이 늘더니 탑승률은 반년 만에 60.8%까지 올라섰고 이후 6개월 동안 평균 탑승률은 9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평균 탑승객 수는 6개 항공사 중 공동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약 22만 4천 명이 이용했는데 충청권 승객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약 40%는 수도권 승객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충북 도민과 협약을 맺은 경기 남부 지역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과들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충북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제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 국제선 취항을 준비해야 할 시기. 에어로케이는 빠르면 8월쯤 대만이나 일본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데 역시 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누적된 적자가 많아 항공기를 2대 더 들여오려면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내선 운항 수익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내선만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제한된 운임폭 내에서 저가로 들어가게 될 때는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선은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폭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그동안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받은 지원금은 5억 2천만 원 정도. 함께 항공 운송 면허를 받은 플라이 강원이 강원도에서 받은 지원금 135억 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역대 최장의 운항증명 발급 기간과 코로나19 여파 등 이미 수백억 원을 쓴 충북 거점 항공사는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생항공사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투자는 많이 들고 수익 구조는 좀 뒤에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지자체 지원 자체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제주 국내선 역시 기존 항공사들과 달리 임시편으로 분류돼 비행 한 달 전에야 항공편을 배정받다 보니 예매 기간이 짧다는 것도 풀어야 하는 숙제. 에어로케이가 신생 꼬리표를 떼고 어엿한 국제 항공사로 생존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마주할 1년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기초 체력을 다시 확보를 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국제선 노선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고, 이런 에어로케이 더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이 중부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LCC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충주에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아파트가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대행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아파트 매각을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 거주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 분양 과정 등을 거쳐 미분양 세대를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1,000만 원가량 올랐는데 주민들이 뒤늦게 분양가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이 이뤄진 2019년 당시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대행사를 통해 매각이 시작돼 현수막이 붙은 지난달에서야 분양 전환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 혼자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한 번쯤은 광고를 하던지, 아니 공고를 냈다는데 공고를 냈는지. 사업자 측은 당시 반년 동안 게시판과 우편함, 방송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 문제는 아파트 주민의 절반가량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란 겁니다. 100만 원 모아가지고 간신히 여기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70세 넘으신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신데 그 돈을 마련할 길도 없을 뿐더러 당시 우선 분양을 받은 임차인은 전체 세대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인 임대주택 사업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민간 건설업체에게 우대를 해주는 대신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측은 대행사를 통해 이미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 가격 조정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빼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인간의 삶은 금속을 다루면서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금속은 특히 광택, 소리, 그리고 희귀성이라는 세 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귀했던 금속으로 선인들은 보이지 않는 부처의 깨달음을 빛으로 표현하고 집단적 염원을 담아 악기를 만들었던 건데요. 이번 주 문화 있다 시간에는 자연의 날것에서 가장 귀한 예술품을 만들어낸 우리 선인들의 예술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합니다. 심희 기자입니다. 빛을 통과해 어둠 속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캄캄한 전시장에서 홀로 강렬히 빛나는 신비로운 보살의 얼굴. 금관을 쓴 화려한 머리, 온화한 미소는 아직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보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동에 금을 입힌 보살의 얼굴에 1000년이 넘는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고려시대 등잔과 그릇, 향로까지 금속으로 된 400여 점의 불교 공예품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장식물 광배에서는 부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정확한 절터 위치를 알 수 없는 산회사라는 이름의 사찰 유물들로 30여 년 전 청주 무심천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발굴 당시 땅에 묻힌 모양으로 봐서 유물을 지켜내려 했던 승려들의 절박함이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에 많은 청동기 재련 주조 기술들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넓었던 컸던 그런 어떤 사찰이 아니었을까. 청주 흥덕사 금구. 한쪽이 찍혀 떨어져 나간 이 쇠북에는 금속 활자본 직지를 찍어내던 당시 사찰의 분주한 울림이 들리는 듯합니다. 지난 85년 청주 운천동 일대 개발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흥덕사의 위치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진짜 다시금 긴 역사를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왕실과 호족의 후원에 힘입어 절의 위세가 커진 고려시대. 충북에서는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금속 공예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산지 지형이 많은 충북은 광석이 풍부해 장인들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광석을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가까운 곳에서 채굴하기 쉬운 곳에서 금속을 개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충북에 금속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고 금속 미술로 전해지는 선인들의 수문. 최근 쉼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연중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혈액 배송이 충북에서 시험 도입됩니다. 충청북도는 K 드론 시스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충북혈액원과 오송 베스티안 병원 간 약 7km 구간에서 드론으로 혈액을 배송하는 실증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법 개정 등을 통해 드론 혈액 배송이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는 K바이오와 K드론이 융합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대한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한교육기관법에 따라 대한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고시를 오늘부터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는 대한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교원 확보 기준과 시설 기준,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이 담았습니다. 고시에 따라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쓸 수 있고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 단계의 취약 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부동산 개발업체 원익 L&D와 삶이면 충주 섬지역의 중원 종합 휴양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삶이면 제옥의 문화리 일원 122만 제곱미터의 터에 들어설 중원 종합 휴양 레저타운은 숙박시설, 레저 문화시설, 테마정원 등 복합 관광 인프라를 갖출 예정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충주시는 충주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힐링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히며 서민 사업지역까지 320m의 교량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익 L&D는 단양 대강면 울산리 리조트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전문 제조기업인 이연제약이 충주 기업도시에 신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충주 대소원면 기업도시 7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900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신공장은 유전자 치료제 주 원료인 pDNA와 이를 원료로 하는 mRNA, 백신과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충주시는 바이오에스 국가산단과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해 기업 간 상승 효과가 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